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4일 태국 뉴스입니다. 열파가 계속되면서 얼음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태국 식품의약국은 얼음 섭취 전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식약국의 인증마크와 허가번호, 제조업체명이 기재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으로 여행 와서 아무렇지 않게 길거리 음식을 사 먹는 경우가 있는데 복통과 설사, 세균성 전염병에 감염되어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미세먼지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태국전력청은 플라즈마 기술로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시제품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력청은 정화기 한 대가 반경 250m를 커버하고 시간당 최대 3만 입방미터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크란 이후 코로나19 감염자가 2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보건부는 각종 공연 기획사들에게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콘서트나 스포츠 행사, 축제 등 대중이 많이 모일 경우 환기 대책과 함께 마스크 착용, 귀가 후에는 즉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태국의 실업률이 4년 만에 1% 아래로 떨어졌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노동가용 인구는 5,881만 명인데 학생과 주부, 장애인을 제외하면 2022년 말 기준 3,991만 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국의 실업률은 0.9%로 220만 명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 서비스 지원국은 열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에 음주는 자칫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술 대신 깨끗한 물을 하루 2리터 정도 마셔주는 것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결혼식 전날 신부집에서 금불상 2개와 현금, 무게 14밭의 금부치를 절도한 혐의로 39세 남성을 사묵브라칸, 프라프라댕 지역의 호텔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자신의 SNS에 건물 여러 채를 거느린 부유한 사람처럼 사진을 게시했지만 실제로는 좀도둑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방콕시는 약 22km의 락프라오 운하에 대한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하변에 건설된 불법 건축물 6,566개소를 철거 후 운하 수질 개선과 산책로 등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방콕시의 대기오염 농도는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당국은 5월 1일까지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져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콕시가 일부 정당의 선거 홍보용 입간판을 수거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차차 방콕시장은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입간판들은 왕궁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로 어떠한 간판이나 광고판 설치가 금지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텔 사업을 운영하는 LK그룹 파타야의 폰바나 전무이사는 일반적으로 50만 바 정도 내던 전기요금이 이달에는 70만 밭으로 20%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료 인상은 호텔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제 막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기 시작한 시점에서 호텔들에게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은행의 세타푸 총재는 올해 태국의 GDP 성장률을 3.6%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약 2,8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옴과 동시에 실업률이 낮아지고 수출도 4.2%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의 우려는 여전하다면서 현재 86.9%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너지규제위원회는 5월부터 8월까지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유닛당 4.7밭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유닛당 4.77밭인데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력청은 유닛당 4.72밭으로 인하를 제안했었습니다. 방콕과 나콘나차시마 사이에 고속철도 건설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학자들이 아유타야역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계문화유산 지역에 역사를 설치할 경우
고대 유적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태국 국영철도는 이미 조사와 검토 단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속철도는 2027년경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혹서기는 예년의 기온을 뛰어넘는 이상고온이 계속되어 태국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기상국은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은 4월 15일 딱지방에서 관측된 44.6도였다고 설명하며 현재 기온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기는 5월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이지만 방콕은 오늘도 일부 지역이 40도를 넘어선 곳도 있었습니다. 한편 26일까지 지역에 따라 열대성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4일 오전 0시경 마하사라캄 피사이 지역의 도로에서 방콕행 여객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전신주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40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불량한 상태였는데 운전기사는 사고가 나자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23일 밤 9시경 갈라신 무앙 지역에 열대성 폭풍이 발생하면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단층 주택의 벽이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방 안에 있던 12세 소녀가 벽돌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송클라 경찰은 하지아이 지역에서 마약 밀매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야바 30만 정과 분말 4kg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이 구매자로 위장해 용의자들에게 접촉했으며 거래 장소에 나타난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합니다. 24일 낮 사뚝 무앙 지역의 들판에서 연을 날리던 17세와 11세 소년이 벼락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 하늘이 흐려지며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자 숨진 2명의 소년이 큰 나무 아래로 피했는데 천둥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나콘 나차시마 빡총 지역의 도로에서 미니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사이 수로로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20명의 승객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수사국은 방콕 방나 지역의 상업용 건물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2사람은 중국인의 전화 지시만 받고 물건을 포장해 발송하는 일만 하고 있었으며 사기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문하지도 않은 소포를 수취시 대금 결제로 무작위로 발송해 돈을 받아내는 사기범죄였는데 전국적으로 수만 명 이상 약 2천만 밭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창고 내에는 크고 작은 소포 수만 개가 발견되었는데 용의자들은 발송 후 반송되는 소포가 절반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범죄수사국은 후웨이컨 지역의 야시장에서 관광객의 아이폰을 절도한 남성을 방콕 수콤미소이사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3일 밤 9시경 경찰 조끼를 입고 경찰관을 가장해 시장을 돌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범죄수사국은 경찰관과 공무원 옷을 입고 공무원을 사칭해 돈을 발취하고 있던 3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이들은 11일 피해자의 집에 쳐들어가 횡령 혐의가 있다면서 가택 수색을 벌였는데 무마의 대가로 310만 밭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의프르아 지역의 농장에서는 주민인 50대 후반의 여성이 코끼리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근 국립공원 관리 당국자는 야생 코끼리가 먹이를 찾아 보호구역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케오 국경순찰대와 이민국경찰은 아란야프라트 지역의 숲을 통해 밀입국한 캄보디아인과 방글라데시인 123명을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송크란 이후 태국으로 밀입국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경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논타부리 경찰은 방크루아이 지역에서 오토바이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가방과 오토바이를 강탈한 29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범인은 범행 후 강탈한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구리 지방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숨어있다가 검거되었습니다. 사케오 이민국은
가짜 비자 도장이 찍힌 여권을 소지한 30세 라오스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지난해 12월경 비자 연장을 대행해준다는 태국인에게 1,000바트를 주고 여권을 맡겼었는데 가짜 도장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요금도 오를 전망입니다. 상수도국은 전기요금 상승과 관리비용 증가로 10년 넘게 동결된 수도요금 인상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15에서 20%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2개월 후부터 인상된 요금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SNS에 맥주의 맛을 품평하는 후기를 게시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3월 기소되었는데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15만 바트를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국법에는 맥주 사진만 인터넷에 게시해도 5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류를 광고하는 행위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